저희 선생님께서는 초등학교에 계시거든요. 제가 출생할 당시는 천안에 있는 목천초등학교에 계셨고, 그리고 제가 출생하고 3일 만에 다시 또 판교초등학교로 전근이 되셨어요. 그래서 출생신고 하신 걸 보면은 본적에 대천인데 지금은 보령시죠. 본적에 출생신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판교로 가서 유년 시절을 겪는데 두세 살까지는 조금은 생각이 나요. 할머니가 집에 계셨고요. 그리고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큰아버지들이 이제 오신 것도 좀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제가 출생하고 3년 만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전쟁 중이고, 이미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벌써 30년 이상 한 후거든요. 그래서 아주 시기가 복잡한 곳이고, 정말 일정 시대는 저도 생각이 나는데, 썩은 콩깨묵을 배급을 받아서 살던 시대예요. 뭐 밥을 해 먹고 뭐 그랬는데, 또 어떤 때는 이제 명태도 또 그 배급을 주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전쟁 시니까 뭐 저희들 꼬마들 모여서는 이제 전쟁 훈련하고 그러면서 이제 유년 시절 지나고 판교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러다가 1945년이 무슨 날이에요? 1945년이 8월 15일 광복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맹군이 패전을 하고 일본이 이제 패망을 한 거죠. 그거는 이제 일본 어느 도시에 아마 두 도시일 거예요. 원자폭탄을 그 피해를 보고 그러고서 그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하고 그러고서 이제 이루어진 거죠. 우리는 식민지에서 이제 해방이 됐으니까 정말 해방이에요. 36년간의 그 식민지 생활이 이제 끝나는 거죠. 중학교로 들어가는데 중학교는 대천중학에 들어갔어요. 이 중학이 1950년이에요. 1950년 하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요? 6.25 생각나잖아요. 1950년도가 바로 6.25 발발한 때거든요. 그래서 1학년에 들어가서 그때는 4월이 1학기가 시작돼요. 그런데 6.25는 6월 25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 뭐 몇 달 안 돼서죠. 갑자기 수업을 하는데 사이렌 소리가 막 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이렌 소리가 연타해서 그냥 울리는 거예요. 우리는 뭔지를 몰랐죠. 그 나중에 설명하기를 북한군이 새벽 4시에 불법 남침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6.25 사변이 일어난 거예요. 서울 시내가 3일 만에 함락됐어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고등학교는 이제 제가 대천농업고등학교 축산과를 들어갔어요. 대천중학을 나와서 축산과를 들어갔는데 지금 전국이 전혀 다르지만 그때는 축산과가 좋았어요. 3학년 때 이제 입시 준비도 하고 또 투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좋아해서 모든 운동을 다 했어요. 그 학교 중고 시절에 육상은 뭐 자신 있고요. 그러니까 반대표로 나가서 뛰고 또 기합을 받으면 그때는 이제 군사훈련을 했거든요. 학교에서 기합을 받으면 픽픽 하면서 그냥 옆에 친구들이 다 쓰러지는데 저는 그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있었죠. 선생님들 생각하면 지금 중고에서
군사훈련했다고 하면 상상이 안 나잖아요. 배숙장교가 있어서 군사훈련을 계속 한 거죠. 그러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병이 나서 나중에는 권투를 했어요. 투기를 해서 이게 이제 몸이 못 견디고 병이 났어요. 그래서 1년 휴학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숙과에 합격을 했어요. (1957년에) 대학에 입학을 해서 저는 서울에 고모댁이 계셔서 무조건 고모댁으로 왔어요. 남대문 바로 옆에 순화동인데 거기서 1년을 지냈는데, 옛날에는 지금 전철이 지하로 들어갔지만 옛날에 전차가 지상에 도로 한복판에 이렇게 복선으로 깔려서 전철이 다녔어요. 그 전철로 원효로에 저희 잘 아는 아저씨가 그 서울대 교수님이었는데 종종 갔거든요. 원효로 4가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종점이지, 그러니까. 원효로의 길에서 보면 이렇게 고철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보일러 공장인데 뭐 자전거 망가진 거, 무슨 그 뭐 기계들 망가진 거, 뭐 그 차 망가진 이런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전철로 타고 다니면서 언뜻 쳐다보면서도 너무 신기했어요. 참 저거 신기하다. 뭐 작품처럼 보였으니까. 그런 그 무더기가, 여러 무더기가 있어요. 원효로 가는 동안. 그래서 이제 차에서 내려서 가봤더니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보니까 전부 쇠지요. 쇠 어느 것은 뭐 한 10mm 정도 두께도 있고 얇은 것도 있지만 한 10mm 정도의 두께는 이런 정도 두께네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든든한 거예요. 참 좋아 보인다. 그러면서 형태도 아주 가지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래, 그 공장에 허가를 받고 저 용접도 배워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분들 쉬는 시간에,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와서 종종 거기 있는 쇠붙이 이게 마음대로 그 저 재료들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거든요. 그 재료들을 가지고 용접을 배웠어요. 아크 용접이죠. 이게 산소 아세틸린 가스 용접이 아니고 아크 전기 용접이에요. 그러니까 아크 용접을 하면 그 두꺼운 철판에 용접을 조금만 하면 그대로 붙거든요. 그대로 집어 던져도 그대로 있어요. 너무 신기한 거죠. 나무나 뭐 이런 것들은 이게 그냥 망가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참 좋다 생각을 해서 용접을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워가지고 대학 2학년 때에는 또 그 과목에 구성이라는 학과목이 있었는데 그 학과목에 물론 입체 구성은 아니에요. 평면 구성이죠. 평면에 스케치북에 이제 구성을 하는데 여러 가지 하는 거죠. 전혀 초등학교 때는 안 하던 것을 이제 하는데 구성을 하면서 또 이론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론도 이제 알고 작품 제작하는 방법, 평면 구성의 요소, 원리 이런 것은 다 배웠어요. 그래서 그런 실력을 가지고 공장에서 그 철판을 둥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원형을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봉이 있고, 근데 원형도 큰 거 있고 좀 작은 거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입체 구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면 구성의 그 이론 기초를 가지고 입체 구성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어떤 생각으로 저렇게 했는지는 생각은 안 나는데 어쨌든 부지런히 했어요. 부지런히 해서 이렇게 둥그렇게 하면서 수직, 수평, 원형, 직선 이렇게 해가지고 돌에
이렇게 뚫고 꽂아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안전하게 작품이 쓰는 거죠. 그 작품이 그 교내 전에 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한 거니까. 그래서 평면하고 이 입체 작품을 학교에 가져갔어요. 그 김세중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죠. 이거 공장에서 한 거니까 출품해도 되냐고. 그랬더니 평면은 학교에서 배운 거니까 되는데 이거 학교의 그 교과 과정에도 없고 학교에서 한 것도 아니고 한 거니까 이건 출품 못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출품을 못 했는데 또 한참 생각하시더니 좋다고는 안 하셨고요. 나쁘진 않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것도 기억해요, 지금. 나쁘진 않다. 내년에 국전에 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작품이라는 작품, 아주 최초에 한 거예요. 그게 이제 58년에 한 거죠. 그리고 3학년 때는 저는 이제 1학년 때는 이제 고모댁에 있었고 2학년은 입주 가정교사를 했어요. 그리고 3학년 때는 온여로에서 6개월 입주 가정교사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드나드는 거죠. 학위 가려면 이제 그 앞길로 가고, 그때는 이제 그 작품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용접도 이제 잘하고. 그리고 그 조그만 작품 먼저 한 경험으로 뭐 큰 작품도 할 수 있다 생각해서 아마 이 10mm 정도, 이런 정도 두께, 그 대지가 이런 정도 두께 되거든요. 그런 두께를 넓은 거를 이제 구하고 없으면 자르고 이렇게 용접하고 해서 형태들을 만들어서 그걸 붙였는데 그게 아마 1m 70, 보통 사람 크기만 한 그 크기예요. 그걸 그러니까 8회 국전이죠. 8회 국전에 59년이죠. 출품을 3학년이에요. 원래 국전은 3학년부터 자격을 줬어요. 그 전에는 자격이 없고, 그래서 3학년에는 이제 2점을 출품했죠. 2학년 때 작품하고 3학년 작품 2점 출품했는데 2학년 때 제작한 작품, 명제가 작품이에요. 그 작품은 입선을 했고 3학년 때 제작한 작품은 특선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깜짝 놀란 거죠. 학생이 전문가들도 특선, 이제 국전에 입선도 다 하는 거 아니거든요. 낙선도 많이 하는데 갑자기 특선을 하니까 겁도 나고, 그리고 참 전혀 정상적인 아닌 걸로 그냥 깨달았어요. 웬일인가 하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어떤 의무감이 들더라고요. 그때 보면 신문에도 많이, 그때는 꼭 국전이 나면, 요즘은 안 나요. 그 미술 작품 뭐 잘 보도 않는데, 그때는 국전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공모전 중에는 제일 문교부에서 했으니까요. 그때는 권위 있는 그런 공모전이죠. 그래서 응모는 3학년에 국전에 처음 응모를 했고, 그 다음에 4학년 그러면서 계속 이제 국전 작품을 했는데, 4학년 이제 지금 이거 3학년 얘기고요. 4.19가 4학년 때 4.19였어요. 저희가 60년이죠. 그러니까 60년, 61년은 졸업한 거고 60년이 4학년 때예요. 4학년이 됐는데 4.19에는 뭐 모든 학생들이 다 나왔고, 그리고 학생들만 나온 게 아니고 서울 시민들, 그리고 서울시에 특별히 뭐라고 하나요? 말하기가 좀 힘든데, 무슨 그때는 이제 양아치라고도 하고요. 또 무슨 뭐라고 하든 그런 식의 그 얘기들이 떠도는 그 사람들이죠. 그런 일종의 이제 불량배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불자동차를 이제 가지고 아주 난폭하게 돌아다니면서 운전하고 그랬어요, 시내에. 그래가지고 너무 겁났거든요. 엥엥 하면서 그냥 막 도로를 막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치안도 뭐 또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계엄하고. 그런데 저는 6.25 때, 아까 6.25 말씀드렸는데 6.25 때도 사람 죽는 걸 못 봤거든요. 그런데 4.19 때는 눈앞에서 사람 죽는 걸 두 사람 죽는 걸 봤어요. 광화문 앞거리, 광화문 노타리 거의 가서인데 사람이 그 길에 꽉 차죠. 길마다 그냥 꽉꽉 차는데 총소리가 나니까요. 그 광화문 노타리 있는 쪽이에요. 지금의 우체국이니까 종로 쪽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착 없어지는데 길이 사람 하나가 없어요. 아주 다 이제 피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모두 이렇게 그 집들로 들어갔는데 저는 그때 우체국 앞에 거기 있었어요. 그러다가 밀려 들어간 것이 다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때는 다방이라고 했거든요, 커피숍을. 그래가지고 밀려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그냥 엎드려 그러더라고요. 그 직원이 총을 맞은 거예요. 근데 총이 어떻게 해서 실내까지 들어왔나. 근데 그때는 전부 1층이었거든요. 집들이 1층이고 벽이 흙으로 된 집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랬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하면 엎드려 해서 엎드렸는데 엥 하고 이렇게 총탄알이 가는 소리죠. 그 소리를 들은 걸로 지금 생각이 나거든요. 전 대학교 때 일기를 썼어요. 그래서 대학 다니던 거 어디로 가서 어떤 가정교사 했고 어디서 하숙하고 한 거 다 기록이 돼 있는데 그렇게 밀려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총소리가 이제 안 나면 다시 또 길로 나와요, 사람들이. 나와서 길에 그냥 꽉 차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제 탁 밀려 들어갔다고 그랬죠. 밀려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노타리 쪽으로 달려오더라고요. 아주 도로에 한 사람도 없지요. 자전거 타고 노타리 쪽으로 오는데 총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을 맞고 자전거에서 쓰러지면서 엎드리면서 보니까 입에서 피를 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는 그런 장면과 똑같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길 가에서 봤으니까 길 안에서 그러는 걸 봤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쓰러졌는데 자전거도 넘어지고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또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 자전거를 타고 또 이 노타리 방향으로 또 오는 거예요. 오는데 또 총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연거퍼서 이렇게 쓰러져서 입에서 피 흘리는 것을 이렇게 눈앞에서 봤어요. 그때 4.19가 이제 얼마나 처참한지는 알 수가 있죠. 현대공간에는 1968년에 57학번 4사람이 그 외에 1년 선배, 2년 선배, 3년 선배 가지고 4분을 모셔서 8사람이 현대공간회를 창설했는데 그 당시는 개인전을 하기가 너무 힘든 거고요. 그래서 모아서 단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개인전은 경비가 너무 많이 들고 시간도 걸리고 장소도 없고 여러 가지 곤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물론 딴 데서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력이에요. 경제력이 없으면 작품을 할 수가 없거든요. 더군다나 조각은 그래요. 그래 모두 직장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자신 있게 그리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성원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57년도에 졸업한 이 사람이 선배 4분을 모시고 창설했는데 그때는
정말 새로운 생각으로 참신한 공간을 창출한다.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선언문도 정식으로 선포를 하면서 작품을 시작했어요. 1년에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2번, 3번도 하고요. 또 대형 작품도 했고, 예를 들면 덕수궁 같은 그 큰 방 하나에 6, 7점씩 대작을 해서 2사람이 한 방을 쓰는 식의 그런 작품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여러 종류, 외국에도 가 있고, 야외전도 하고, 연합전도 하고, 많이 했어요. 야외전을 하게 된 이유는 야외전을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야외전을 하고 싶었어요. 물론 야외전은 실내전하고 달라서 아주 어려운 거죠. 실내전은 환경이 단순하니까 그냥 작품만 하면 되는데 야외전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 환경에 맞아야 되고 환경을 장악할 수 있어야 되고 환경에 대비돼야 되고 또 역할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도 사실은 그때는 이제 저는 실제는 야외전 하고 싶지만 야외전 개인전 하고 싶지만 개인전 하면은 경비가 많이 들잖아요. 야외전 하면은 화랑값은 전시장 값은 이제 안 내도 되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도 작품전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야외전을 한 거고, 군제대하고 경신고등학교에 교사로 있었는데 중학교 1학년도 다 가르쳤거든요. 고3, 고2까지. 중고의 미술교육은 이거는 정서교육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막 나온 중학교 1학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분명 정서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정서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아주 무슨 특별한 방법이 없고 해서 전교생을 사생회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리니까 교장 선생님이 그 미술에 상당히 이해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좋다. 그런 학교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좋다. 그래서 전교생을 경복궁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사생대회를 한 거예요. 하루 종일 거기서 이제 그림 그리는 거죠. 그게 잘 된 작품은 복도에 많이 게시를 해놓고 시상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관심을 갖게 하고 작품을 보게 하고 논의하게 하고 오면 이게 이제 정서교육이거든요. 그리고 경신 이제 끝나고 이대로 가서 31년 6개월 있었는데, 이대는 그때까지 금속조가 없었어요. 교과 과정에 없고, 제가 강사 1년을 했는데 70년이죠. 가스 용접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업은 전혀 안 하고, 그래서 금속조를 해야 되겠다 하고 교과 과정에 편성을 해서 그 해부터, 그러니까 강사하면서 그 해부터 공장을 다니면서 작품을 했어요. 학교에서는 할 수 없고 시설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1년 후에 이제 전임이 됐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용접기, 아크 용접기로 수업을 했죠. 그때부터 이제 아크 용접으로 수업한 작품이 전시장에 이제 학교 전시에 나오게 되고,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된 거예요. 금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에 대한 그 매력을 느꼈죠. 학생 시절부터 계속 매력을 느껴서 그 강도라든지
또 구하기 쉬웠거든요. 철이. 그때 고철이 많아서 얼마든지. 그리고 고철이 잘 보면은 아주 제대로 그 작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형태대로 다 깎여진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수집을 해서 정리하고 구성하면 작품이 될 수도 있는 게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매력을 느꼈고 강도라든지 제작성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참 좋다 생각을 해서 저는 계속 철 작품을 사용했죠. 그리고 철 작품도 특성이 있지만 철 작품은 경우에 따라서 유리라든지 아크릴하고는 아주 다른 성질이거든요. 그래 유리, 아크릴 별도로 사용할 때도 있고 또 이게 섞어서 혼합해서 사용할 때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데서 이제 크게 변화를 주고 대비 효과 좋고 조형 효과 때문에 그렇게 재료를 듣고 재료에 대한 관심이 다 커지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재료를 섞어서 쓴 결과도 또 좋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시기에는 그렇게 여러 가지 재료를 탐구한 거죠. 스테인리스 스틸은 합금 강인데 크롬 18%, 니켈 8%의 비례로 합금한 건데 아주 성질이 좋죠. 내식성이 강하고 그리고 제작성 성질 그 외에 비자성도 있고요. 그리고 제작 그 표면 처리에서 다양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반사 광선에 의해서 효과가 있고 음영 효과, 이렇게 비치는 음영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런 효과 이외에 이제 다른 종류의 효과 이제 만약에 동을 사용하면 동 부식을 했을 경우 질감이 전혀 스텐하고는 상반되고 그리고 동은 초산 처리를 하면 또 색도 아주 다양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동 재료, 뭐 관 재료, 그리고 이 못은 또 못대로 이렇게 아주 긴장된 그 날카로운 점이 있고 그래서 그런 그 가지수가 다를수록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재료들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EEL은 형광체의 교류 전압을 이용해서 발광시킨 건데 아주 그 재료가 아주 얇게 된 것들 또 아주 가늘게 실처럼 가늘게 된 그런 재들이 다양하게 나와서 작품에 이제 필요로 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전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의식해서 4차원 세계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그램은 그 밝고 어두움을 구분하는 물체파하고 이 물체가 있는 위치를 확인하는 기준파를 레이저에 의해서 동시에 촬영을 해요. 그래가지고 입체 영상으로 재현해서 보는 건데 이 홀로그램은 보는 방법을 잘 알아야 돼요. 이렇게 수평으로 시각을 움직이면 형태가 바뀌죠. 경우에 따라서는 360도로 회전하는 것도 있고 또 상하로 시선을 움직이면 이 무지개색 홀로그램일 경우는 그 혼색 효과가 그래서 아주 화려한 효과, 뭐 아주 다양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홀로그램이 있고요. 또 레이저를 사용하면 지금 이제 레이저를 작품을 이제 보시겠는데 이 음이라든지 아니면 진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작가가 신호하는 대로 감지를 해요. 그래서 작가 참여의 효과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반사되면 상당한 범위에 확장시키는
공간의 확장성, 또 그것이 움직이니까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아주 동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또 광학적인 아주 심오한 그런 조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그래서 그런 계통은 앞으로 더 진행이 될 거고,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 뭐 작품하고 이 관객하고 얼마든지 교감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새로운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종교는 내면 세계에서 아주 지배적인 것이고, 작품은 내면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와 내면 세계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평생 쌓은 실력을 아주 쏟아 부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공간이 돼서, 그 공간을 체험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달라는 그런 기도를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작품 활동이라는 것은 작가의 말이거든요. 작가의 시각 언어죠, 그러니까. 그리고 종교라는 것은 선교니까, 기독교 신자로는 이제 작품은 선교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각 언어, 시각 선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